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란 공동의 목표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한국 내 문제이자 국제 문제란 점을 지적했는데 소수이지만 일각에선 한국 내 정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23일 BOA에 한국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엥겔 외교위원장은 특히 미국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왔다면서 미국 의회가 지난 115대 회기에 통과시킨 북한 인권 재승인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USB 드라이브와 SD 카드와 같은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23일 BOA에 대북전단 문제가 한국 국내 정치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제 정치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대북전단 문제가 북한과 외부 세계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n issue because the way the legislation has been adopted gives a very clear impress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cting in order to respond to North Korean complaints, and the way they have responded suggests that the South Koreans will go to any length to get the North Koreans to agree to something. It does have international ramifications because the North-South relationship, while it's an inter-Korean issue, also has concerns and raises issues in terms of broader international political questions. 반면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보다 한국 내 정치적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outh wishes to do something to the North, like send leaflets to the North, then that becomes a diplomatic issu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it's not a question of civil liberties anymore. It's a question of foreign policy. 갈루치 전 특사는 이어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북한 정부가 자국민들에 대한 대우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자국민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북한 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할 때 반드시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운영 예산과 추가 경기 부양책이 담긴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과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란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가 21일 연방정부의 2021 회기연도 1조 4천억 달러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추가로 9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359대 53으로 통과시켰고 이어 상원도 92대 6으로 가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5,592쪽 분량의 예산안 패키지에는 북한 인권 증진과 대북 정보 유입 활동 지속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와 관련 활동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5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고 구체적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 내 수용소에 관한 정보 자료가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무부의 이주와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도 34억 3,2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탈북 난민 지원이 포함되며 중국과 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들에 있는 탈북민 보호 활동도 해당된다고 하원 세출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해외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에도 24억 1,7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법안은 이 예산을 통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과 중국, 미얀마 등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활동에는 전년과 동일한 4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북한 등 해외 국가들을 상대로 한 VOA 등 국제방송 운용 예산은 총 7억 9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패키지에 함께 포함된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안 패키지에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해 서명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하원에 입장문을 보내 서명 거부 의사를 전하고 이 법안은 핵심적인 국가안보 조치들을 포함하지 않아 중국과 러시아의 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법안에 담긴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철수에 대한 대통령의 제한 조항을 거론하면서 이는 나쁜 정책일 뿐 아니라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한국 등 해외에 미군을 얼마나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회가 채택한 국방수권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현재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다시 의회에서 거부권 무효를 놓고 표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2달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의 대중무역액을 기록했습니다.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북한의 대중무역 총액이 100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한 건데 북한 남포항엔 컨테이너들이 수개월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3일 공개한 11월 북중 무역 총액은 단 127만 3천 달러입니다. 전달인 10월에 기록했던 역대 월간 최저 무역 총액 165만 9천 달러보다도 약 40만 달러가 더 줄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한 것은 물론 100만 달러대마저 위협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11월 북한의 대중무역은 수입보단 수출이 더 많았습니다.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북한의 11월 대중수입액은 전달보다 약 41% 감소한 14만 8천 달러였으며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전달보다 약 30만 달러 줄어든 112만 5천 달러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12월에도 계속된다면 북한의 2020년 대중무역 총액 또한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중무역 총액은 5억 3,41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5억 1천만 달러와 2018년에 21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제재 이전에 51억 9천만 달러에 비해 최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무역액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하락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거나 또 국경 간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북한의 대중무역액 감소폭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11월 무역 자료에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증감률이 전년도보다 평균 0.6%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78.7%, 즉 80% 가까이 감소해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Throughout the year, there's been less and less and less trade. A combination of the sanctions, the UN sanctions over their nuclear program, plus these pandemic closures along the North Korean border. The sanctions don't prohibit all trade, and yet virtually all trade is stopped. 이런 가운데 북한의 수출입이 사실상 중단된 정황이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남포항 야적장의 컨테이너 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야적장이 텅 빈 경우도 관측된 반면 이달 12월 사진에는 컨테이너가 줄곧 가득한 모습입니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서쪽 지대에까지 컨테이너가 들어선 상태가 수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홍수 피해 등 3중고의 경제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상황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반문하며 북한 당국이 내년에 어떤 경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이 여전히 전 세계 최악이라고 스위스의 국제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스위스의 국제 무기 조사 기관인 스몰 암스 서베이는 최근 발표한 2020 소형 무기 거래 현황 보고서에서 전 세계 각국의 무기 거래 투명성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북한과 이란이 최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 등 여러 기관의 보고서와 자료를 검토해 0에서 25점까지 투명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줬는데 북한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무기 거래 투명성이 가장 낮은 5개 나라에 포함됐고 점수는 가장 낮은 0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보고서 발간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몰 암스 서베이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보고됐다면서 북한의 무기 거래가 대북 제재망을 피해 밀거래 형식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최근 북한 정권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전날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 그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그러면서 올해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잇따라 사망한 건 통안의 극치라며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는 각오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논평을 통해 일본이 떠드는 납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면서 일본이 계속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와 연대를 들먹이는 데에는 정치적 속셈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